아세안 주재원이 바라본 진짜 아세안에 관련돼서 박성 교수님 네네. 먼저 뭐 저자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그리고 네네. 이제 책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배워야대 박성민 교수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저도 이제 해외 파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교로 오게 돼서, 해외 주재원 A2Z라는 2014년에 출간이 됐고요. 올해 이제 개정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주재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재원 논문을 가장 많이, 지금까지는 아, 가장 많이 쓴 그러시군요. 네. 연구자이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인 그런 강의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사실 2019년 말에 여러 좋은 분들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스트 차이나로 코로나19 전에 베트남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베트남 일을 하면서 이 아세안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보고자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 베트남만 있는 내용, 뭐 인도네시아만 있는 내용, 싱가포르만 있는 내용, 이 정도 세 개 국가 네. 말고는 책이 없어서 제가 음, 좋은 분들 소개받은 김에 그분들과 같이 아세안 10개국 음, 전부 한번 집필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음, 이제 2019년 말에 시작이 됐는데, 뭐, 사실 이제 12분, 그러니까 11분, 저 말고 11분이랑 같이 훌륭한 분들이랑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주재원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음,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저자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출판사도 한 2번 바뀌고, 아, 그래서 3년 그러시군요. 만에 보통 이제 책을 낼 때 3교를 하는데, 네네. 워낙 이 아세안이 많이 바뀌고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네. 무려 4교를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 저는 이게 10번째 책인데, 더 이상의, 이보다 더 나은 책을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주재원과 관련돼서. 제 인생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실제로 아시아 10개국에서 전 현직 주재원 분과 그다음에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는 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 대사분을 섭외를 해서 정말 생생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 데이터나 미디어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나 시행착오를 담아낸 그런 제 인생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인생책은 해외 주재원 A2Z였는데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아예 그냥 거두절미하게 직접적으로 네네. 여쭤볼까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기업 교육을 이제 뭐 리더십이나 뭐 비즈니스 관련돼서 이제 출강을 하다 보면 이제 주재원 관련된 부분에서 가끔 이제 얘기를 듣긴 해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다. 혹시 아는 분이 계시냐 뭐 이렇게 듣긴 하는데 주재원을 이렇게 예전에는 뭐 굉장한 뭐라 그럴까 프라이드를 가졌다고 해야 될까?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오히려 약간 좌천받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오히려 원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그 직원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와 관련돼서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주재원의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난 이래서 주재원을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뭐 곁들여서 이렇게 추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MZ 세대가 전면에 등장을 하고요. 전체 구성원의 40%가 넘어갔어요. 모든 음, 회사마다. 뭐 음,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회피하는 분위기보다는 가려는 분위기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사실 주재원 선발이 된 분들은 90% 이상은 그 성과 등급이 우수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음, 로열티나 성과가 낮은 분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90%는 일단 내가 해외 법인을 보낼 때는 국내 법인보다 인원수도 적고 그다음에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고 그다음 음, 조직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음, 대부분은 성과가 S나 A 등급 이상이신 분들을 90%는 보내고 있고요.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MZ 세대 중에 일부는 이제 어떤 뭐 일과 가정의 어떤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무지의 어떤 변화를 싫어하신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같이 함께 못 나간다든지 이런 네네.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음,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이제 파견 국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쿨러닝에 나왔던 자메이카를 간 분도 계세요. 이제 어, 이제 자메이카까지 주재원을 가는 네, 시기거든요. 그리고 뭐 네. 사실 가기 싫은 나라들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그런 데는 사실 누구나 기피를 하게 되면서 박사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좌천성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90% 이상은 우수 인재를, 로열티가 좋은 인재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장점은 네. 현재 가서 멀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장이 많이 돼요. 물론 성장통은 겪습니다. 네, 성장통은 겪습니다만, 그 다음에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점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과장은 실무자잖아요. 네네. 근데 과장이 나가면 거기선 최소 팀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부장님이 나가면 그냥 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점프가 되면서 어떤 메이킹 디시전이나 아니면 리더십 훈련이나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갔다 와서 성장함을 느끼고요. 실제로 4대 그룹의 임원 인사를 보면 70%는 다 주재원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70%는 진짜로. 그게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원하는 나라를 골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파견 임기가 보통 4년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로 간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디폴트 일보 직전이잖아요. 네네. 뭘 해도 안 돼요. 아, 그렇겠네요. 뭘 해도 마이너스예요. 작년에 필리핀에 갔던 제 후배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는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줄어들면서 사실 그 파트너, 그 에이전시랑 손해보전금에 대해서 그거를 해주는 계약 조항이 있어서 본인은 잘했지만 코로나가 터져서 마이너스가 돼서 저성과자가 된 케이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도와주면 귀임해서 커리어 패스는 좋습니다. 커리어 패스는 성장을 해서 오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은 주저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시라는 거죠? 일단 박사님도 해외에서 물론 살고 싶은 나라에 살면 좋겠지만 해외에서 한 4년 정도 네.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어차피 돌아오는 게 저는 부담이 기회가 나오면 되거든요. 무조건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뭐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돈독해져요. 추억도 많아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3년 내에 가장 많이 가는 베트남인데 일단 베트남하고 어쨌든 중국하고 이렇게 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베트남과 뭐 중국에서의 어떤 주재원 생활을 빗대어서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저는 앞으로 주목할 나라가 이제 베트남 이외에 지금 여기 책에서는 뭐 다 사실 기회가 네. 있어요. 다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국가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그 필리핀. 이 세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면 일단 박사님 질문하신 거는 좀 이따 대답을 해드리고 사실 미얀마도 들어가 있었는데 미얀마는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향후 10년간은 장담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코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아세안 10개국 정상 중에서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워요. 친분이 그리고 조코 도도이 대통령 딸이 BTS의 아미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재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수도를 옮기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가 너무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 자카르타 가보셨어요, 박사님? 아니, 못 가봤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행으로는 갈 만한데 정말 복잡해가지고 정말 제가 전 세계 웬만한 도시를 한 50개 도시 이상 가봤지만 교통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데는 진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진짜 드물게 교통 지옥이고요. 그다음 너무 과밀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난개발이 또 많이 되어 있어서 다른 쪽 깔리만시라는 다른 쪽 섬으로 아예 이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가 옮겨가야 되고 건설도 옮겨가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수도를 옮긴다는 게 엄청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세종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향후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6천이에요. 세계 4위입니다. 섬나라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세계 4위 인구라서 그렇게 많군요. 시장도 되게 젊고 평균 연령이 25세에서 66세 사이거든요. 평균 연령이 베트남보다 더 어립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거의 내전하게 일단 평균 수명 자체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출산이 많기 때문에 출산이 많기 때문에 독특하네요. 그거 아세안 국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브루나이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인구는 젊습니다.
예, 정답 아, 절망.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겁니다. 예. 야,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님 그 무슨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 뉴스 많이 들으시죠? 디램 반도체가 뭐 부족하다, 뭐, 그쵸? 네. 그 사실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말레이시아예요. 아, 아마 그런가요? 잘 모르셨을 텐데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어가지고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에 네덜란드하고 독일계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 반도체가 왜 부족하냐면 거기가 코로나로 봉쇄가 돼서 일을 못했잖아요. 아, 중국하고 베트남이 문제가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지금 문제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반도체가 거군요. 차량용 반도체부터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다 부족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시안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이상으로 치안도 좋고요. 음. 되게 정치가 안정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2차 대전 뭐 영국령을 하면서 영국 교육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했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높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90% 정도는 다 합니다. 어, 예. 그래서 괜찮은, 예, 투자하기나 일하기 괜찮은 나라고요. 인적 자원 아, 수준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공용어는 말레이시아 공용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말레이어입니다. 말레이어. 그러니까 말레이계가 한 50%, 그다음에 그 화교가 30%, 그리고 인도계가 한 11%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인데 이 아, 세 개 민족이 일단은 공용어로 영어를 거의 다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용어요. 화교들은 중국어를 쓰고요. 그렇군요. 예, 예. 하긴 쿠알라룸푸르인가 거기로 예, 어학연수 예. 많이 보낸다는 걸 맞습니다. 네, 예, 정보를 예. 듣긴 했어요. 예, 싸고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곳이고, 그리고 그렇군요. 영국 대학 진학이 가능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어,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 대학 입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영국으로 이렇게 예, 예, 교환 뭐 그런 비슷하게. 케이스들이 많아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쿠알라룸푸르에 한 2천 명 정도 기러기 어머니들이 계시고 한국 있습니다. 기러기 예, 엄마들. 예, 예. 그 그렇군요. 목적으로. 예, 예. 시장이 꽤 큰데요. 2천 근데 명이나 인구는 있으면. 많지 않아요. 3천 한 200만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어쨌든 시장이 안정적이고 제가 봤을 때 생산 기지로서 특히 어, 고급 인재를 활용한 생산 기지로서는 아세안에서 괜찮은 국가입니다. 놀라운 사실 알았네요. 예, 그리고 은퇴 후에도 나중에 박사님 살기 괜찮은 곳입니다. 왜냐면 싱가포르랑 비슷한 환경에서 물가는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치안도 좋고. 치안도 좋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지만 외국인한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교수님도 계셨어요? 말레이시아? 한 3개월 정도 3개월 있었습니다. 정도 예, 계셨고. 예,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어학연수로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해외 이런보다는 말레이시아가 치안도 좋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도 뭐 굉장히 음, 뭐 순하고 뭐 이런 네네. 얘기를 좀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음, 그리고 필리핀은 필리핀. 두르테가 대통령이 별로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인적 자원이 많아요. 음,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섬나라지만 전부 다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예, 음, 1억 천 정도 되고요. 물론 음, 비공식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우리처럼 인구 총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치안은 안 좋고 그다음에 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일단 인건비가 싸고요. 음, 그다음에 영어가 다 돼요. 그렇죠. 예, 영어가 다 돼서 교육 훈련만 잘 시켜 놓으면 음, 교육 훈련만 잘 시켜 놓으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산 기지로서는 괜찮을 음,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관광지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세부는 관광지로 좋은 지역이지만 음, 팔라완이나 네네. 이 북부의 그 루손섬이라고 그러죠. 그 지금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 쪽으로는 생산 기지로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주지원으로서 추천하는 나라는 뭐 어쨌든 이 나라 다 추천하시겠지만 네네. 아까 베트남, 중국을 포함해서 가장 추천하는 나라가 있다면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저는 추천하고 그냥 싶어요? 보내주면 갈 것 같아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네. 요 10개 그렇군요. 나라는 보내주면 갈 것 같고요. 음, 아까 박사님 질문하신 중국하고 베트남의 어떤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2010년 이전에, 그러니까 많이 다니고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음. 제가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슈아이라는 말을 많이 잘생겼는데? 들었어요. 슈아이가 뭐냐면 멋있다. 전 박사님처럼 안 잘생겼는데 네, 슈아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었을 정도로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고 우호적이군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좀
경제적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2010년이 넘어간 다음에부터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장하면서 중국 교육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이전에는 후진타오 주석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회주의 교육을 무조건 3분의 1을 시켰어요. 어떤 그러니까 인문계건 뭐 실업계건 대학도 문과건 이과건 3분의 1은 사상교육을 사회주의 교육을 시켰는데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을 네. 시진핑 주석이 되면서부터는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게 중국몽이에요. 아, 1839년에 아편 전쟁부터 그 중국이 당하기 시작했던 그걸 이제 돌려주고 중국이 세계적으로 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몽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중화사상이죠. 그렇죠. 네. 그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나타난 최근의 트렌드가 이번에 6.25 전쟁을 잘못 자기네 멋대로 만든 장진, 해석하고, 예. 네, 장진호. 그다음에 전랑이라는 뭐 늑대 그 외교관 1, 2, 전랑 1, 2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런 시진핑의 교육 자체가 바꿔놨어요, 중국 사람들을. 그래서 소분홍이라고, 그러니까 빨강이 되기 전에 소분홍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찌링호, 링링호, 그러니까 90년대생이나 2000년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거 별로 없고요. 한국을 갖다 사실 이제 낮춰보는 경향이 더 강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삼성 휴대폰 부분은 다 빼가지고 텐진에 네. 있는 반 빼서 베트남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가전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고, 반도체 정도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SK는 철수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요. 롯데는 아시다시피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황이 또 최근에 또 전력난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포스코 후배는 지금 놀고 있어요. 아, 전기 공급이 안 돼서.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재원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네, 그런 그런 상황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예. 반면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항서 감독님의 효과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이 전체 직접 고용의 4분의 1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국 기업이 됐건 한상이 세운 기업이 됐건 해서 한국인들이 고용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거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9년부터는 일본을 제끼고 FDI 네.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민들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교민들이 많이 늘고 기업들이 늘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보게 되면 한 달에 160도 이제 없어요. 거의 한 180, 200 줘야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예, 것 예, 같던데요. 진짜 네. 많이 올랐어요. 중국보다 더 비싸요, 지금. 음, 중국보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베트남의 가장 큰 장점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8일밖에 안 돼요. 평균. 내셔널 왜, 홀리데이가 8일밖에 안 되고 토요일도 일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워킹데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높은데 주재원분들도 토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 별로 없고. 아, 근데 아니, 어떻게 공산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베트남은 그 사회주의지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정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베트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소평 그러니까 공상량 일당 체제고. 등소평 저기 국가 주석 아니죠. 네. 그 당서기 분이 국가 주석은 아니었어요. 그 양반은. 네. 당석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되라. 그렇죠. 흥묘 백묘론. 네. 부자가 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자본주의든 그렇죠. 사회주의든 뭔 상관이냐라는 얘기를 해서 네. 사회주의를 좀 바꿔놨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더이머이. 베트남이 그 캄보디아를 무단 점령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과도 전쟁을 네네,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데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트남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중국을 따라서 더이머이 문을 연다라는 뜻인데 더이머이를 하면서 확실히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해요. 그리고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유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육률도 높고 그다음에 성실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인적 자원이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해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더운 나라지만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태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벤치마킹도 잘하고
그런 욕심이 뭐, 있어요, 진짜로. 예, 해외에 음. 나가면 소위 말하는 건달들 하더라도 베트남 건달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할 예,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단결도 잘하고 머리도 예, 좋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아, 그런데 참 독특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야, 그럼 주재원 엄청 고생하겠네요. 8일밖에 못 쉬면. 그래서 제가, 야. 요즘에는 저희 때는 안 그랬었는데, 격주로 돌아가면서 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토요일 날 한국적인 그런, 자기네들끼리. 예, 예. 야, 야, 진짜 억울함이 있겠다, 그렇게. 그래서 어, 말레이시아 주재원이랑은 또 달라.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내셔널 할리데이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보통 그렇죠. 영연방, 130일, 예, 그렇죠. 130일. 아, 대단하다, 말레이시아. 거기는 주마다 왕이 있어가지고, 네. 8개 주의 왕 생일 때 다 놀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 명절 때, 말레이 이슬람 명절 때 쉬고, 그 다음에 중국인 화교 명절 때 쉬고, 그 다음에 인도계 명절 때, 힌디 명절 때 다 쉽니다. 아, 이 말레이시아 처음 알았네. 8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게 8개 연합왕국. 그래서 이게 아, 그려져 8개 있잖아요. 연합. 예, 예. 아, 그렇군요. 주재원으로서 뭔가 회사에서 어떤 발령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제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나라별로 다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공통적으로 이 아세안 국가 10여 국에 나간다는 전제하에 네, 주재원으로서 물론 교육을 하시는 와중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간이 미니 특강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네, 네. 주신다면 네, 주재원 교육에 한다 핵심적인 생각하시고. 내용만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네.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세안 쪽에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세안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인구가 그렇게 많고 필리핀 아이고, 인구가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근자감이라고 그걸 생각을 합니다. 음, 여행 몇 번 갔다고 해서 그 나라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10개국 화폐도 잘 모르실걸요, 아마. 여행 안 맞아요, 갔다 오신 맞아요. 나라들은. 예, 맞아요. 자, 그래서 근자감을 버리시고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음,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역사가 없고 비즈니스 매너가 없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만 보셔도 예전에는 다 찾으셔야 됐는데 네, 이제 네, 이 책만 보셔도 네, 네, 공부는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지리경제학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학과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 과목인데 사실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지리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 나라의 그 주변에 그 나라에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가 활발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도를 잘 보라는 말씀을 아, 드리고요. 지도. 네, 예. 그다음에 내가 이상한 나라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주재원한테 성공 요소 1위는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러니까 아까 그 남아공 그 후배분 말처럼 그 비자발성이 있으면 가서 언어도 열심히 안 하고 맞아요, 사람도 열심히 안 만나고 맞아요. 그러면 성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발령 받게 되면 나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고 가셔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해보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시면 이 음, 자발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경제 언어적인 부분은, 뉴스는 네, 예, 제가 한 가지 더 네, 경제 뉴스를 우리나라는 경제면, 국제 뉴스가 한 면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뭐, 포춘지가 됐던지, 아니면은 월스트리트이 됐던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경제 그 주간지를 좀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경제 주간지요. 예,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언어적인 부분을 다 마스터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어쨌든 영어가 기본에 대한 부분은 마스터가 좀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현지에서의 어떤, 물론 이제 현지어를 다 뭐 지금 마스터하면 좋겠지만, 언어적인 부분의 어떤 한계들은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그, 전 세계 어딜 나가시든지 간에 주재원의 기본은 영어고요. 이제 음, 말씀하신 대로 현지어를 이제 하면 좋은데, 아세안이 이제 현지어가 많이 필요해요. 음, 태국어, 근데 문제가 뭐냐, 태국어는 5성조고요. 아, 베트남은 6성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 중국어를 해서 4성조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5성조, 6성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태국이나 베트남 가시는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예, 듣는 것만 하셔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야, 인도네시아하고 그 말레이시아는 마이너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거는 할만합니다. 예, 그건 아, 할만하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이런 동네는 화교들
오랑찌나라고 얘기합니다. 올드 차이니스. 오랑찌나들이 아, 거의 대부분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음. 그분들이랑은 이제 스몰 토크를 하실 때 중국어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중국어를. 예, 음. 어쨌든 그 화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국인들이 어쨌든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 굉장한 많은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아 영어도 뭐 당연히 기본 마스터하되 중국어까지 마스터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굉장한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주지원으로서.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자발성이나 기대감, 표현이 되게 좋네요. 기대감이란 키워드가 얼마든지 본인이 지사장으로서 거기에 파견돼서 정말 엄청난 그런 본인만의 기회의 장이 열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2년 동안 버티고 가겠다. 그냥 그리고 이제 한 2배 정도 급여가 나온다 그러던데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데요. 보통 그 현지에서 받는 수당까지 포함하면 1.8에서 한 2.4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받습니다. 예. 거기다가 근데 뭐 그렇다고 주거비도 부자가 되는 건 나오고 아닙니다. 왜냐면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집 아, 모자르면 내가 좀 내야 되고, 생활비도 좀 그렇고,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뭐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주재원 뭐 주재원을 준비하는 분들도 포함해서 요즘에 뭐 코로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물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네, 어려운 분들을 계기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뭐 글쎄요, 뭐 경영학자로서 혹은 뭐 교육학자로서 뭐 대학에서 뭐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지만 어떤 경제학자로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학습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네, 어드바이스 뭐 어떤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네. 네,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만 근무를 해보시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근무하시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되십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 글로벌에서 되게 중요한 커리어 유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든 없으시든지 저는 해외에 나가서 근무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뭐, 아세안을 떠나서, 네, 가고 싶은, 아니,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요소수 오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탈중국화는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대안은 결국 이 아세안입니다. 예, 음, 아세안이고, 사실 정보를 한꺼번에 얻기 쉽지 않은데, 이 책을 보시면 정보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저자 정보가 있어요. 저자 정보에 저자들 이메일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이거 자 독자라고 이메일,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저희 저자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아마 음, 다 답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시를 아마 데이터 제시 같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후에 또 좋은 또 계기로 또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